이건 6.25 때 하던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정맥이 하는 일은 아래에서 위로 피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내리는 역주행하는, 우리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놔두면은 그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죠. 역주행하는 차들을 골라내는 것처럼, 이제 역주행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똑같이 역주행하는 혈류를 막는 게 치료죠. 그런데 이 막을 때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재발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신부정맥, 복제정맥이 만나는 데서 이게 이렇게 흘러서 거꾸로 내려오는 게 병인데, 세 번째 그림, 바람직한 폐쇄처럼 막으면 재발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A 그림처럼 막으면 좋은데 B 그림처럼 막으면 재발하기가 수월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재발이 흔하냐? 교과서에 B처럼 막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A처럼 막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뭐가 위험하냐? 나는 그렇게 바짝 막고 싶었는데 이게 큰 정맥까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잘하면 사실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짝 막아야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정맥통증 학회에서는 노스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막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짝. 흔한 재발의 원인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또 흔합니다. 위나 아래 한쪽만 치료했을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여기 위 아래 기준이 뭐냐면, 대복제정맥 같은 경우에 무릎을 기준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병이 있을 때 어떤 병원은 위만 치료하고 어떤 병원은 아래만 치료하고,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시술하는 병원은 레이저 고주파 위쪽만 하고 아래를 놔두고 혈관경화 주사 치료 안 하고, 또 어떤 병원은 아래쪽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그것만 수술로 다 제거하고 위쪽은 그냥 놔두고, 이런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자, 흔한 재발 원인 세 번째, 고위결찰술. 이게 뭐냐면 대복제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목에서 시작해서 여기 서해부까지 쭉 올라오는 긴 정맥인데, 이게 이제 서해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흔하죠. 그런 경우에 이 내려가는 여기만 잘라서 묶어버리면 그럼 내려가는 게 차단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중간에 이제 관통정맥이라는 걸 타고 또 내려갈 수 있고, 또 그 중간길이 이미 판막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금방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위결찰술이 유행하던 때가 언제냐면 6.25가 발발했던 그 시기에 이게 서구에서 유행을 했던 치료법인데, 지금도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6.25 때 하던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고위결찰술만 하고 온 환자를 치료해야 될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이렇게 치료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흔한 재발 원인 중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불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했을 경우. 레이저나 고주파를 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설정을 하는데, 몇 도씨의 온도로 얼마 동안 태울 것인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와트수를 조절하게 돼 있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일정한데 우리가 시간을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혈관 주변의 마취 용액을 충분히 사용을 하면,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 이 열로 인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두려운 분들은 이 에너지를 굉장히 낮춰서 쓰게 되고, 그러면 레이저를 한 부위 또는 고주파를 한 부위가 다시 재개통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길 수. 자, 흔한 재발 원인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흔한 일인데, 관통정맥이 남겨진 경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관통정맥이라고 고장이 난 표제정맥과 깊이 있는 신부정맥을 이어주는 것이 이제 관통정맥인데, 여기에 역류가 남아있으면은 이게 또 재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통정맥을 잘 폐쇄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큰 관통정맥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것을 폐쇄하지 않으면 재발이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커다란 관통정맥 사례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 소세지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깊이 있는 신부정맥, 중요한 큰 정맥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커다란 관통정맥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경우는 드문데요. 오른쪽 사진은 그 관통정맥을 베나실 접착제를 이용해서 폐쇄를 한 사례인데, 가장 좋은 관통정맥의 폐쇄 방법은 베나실 치료법입니다. 레이저 고주파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근육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흔한 재발 원인 여섯 번째, 작은 부수 역류 정맥을 간과한 경우. 여기는 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조그만 따라다니는 그런 작은 정맥인데, 여기 서해부에 작은 가지혈관이 혼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걸 폐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는 경우들이 또 적지 않은데, 이걸 놔두면
또 이제 역류정맥이 저쪽으로 또 몰려서 저게 이제 또 재발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죠. 흔한 재발 원인 7번째. 이것은 엄밀하게는 재발이 아닌데 재발로 오인되는 경우들인 거예요. 의사들이 좀 억울한 경우죠. 뭐냐면 환자분들이 내가 어느 정맥을 치료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을 했어요, 왼쪽을 했어요, 이 정도는 아는데 오른쪽 다리에 대북제 정맥을 치료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많지 않죠. 대북제 정맥을 치료했는데 예전에는 멀쩡했던 소북제 정맥에 새로운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환자분들은 이거를 재발한 걸로 오인을. 마지막으로 흔한 재발 원인 9번째. 이것은 일부 의사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연구 결과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뭐냐면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시술적 방법은 수술만큼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하는 것이 시술적 치료보다 재발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째고 하잖아요. 발거술을 할 때. 째면은 조직을 이렇게 혈관까지 차려 들어갈 때 쭉 여기를 째고 들어가서 옆으로 벌려서 박리를 하는데 이때 정맥들이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혈관들이. 동맥과 정맥들이. 그리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 그러면 끊어진 정맥들이 이 혈관들은 손상을 받으면 다시 서로 개통을 해서 이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길들의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역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논문들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신생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재발의 그 가능성들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시술적 치료는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재발률을 오히려 낮출 수가 있고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시술적 방법이 환자의 통증의 크기를 줄여주고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 외에도 재발의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추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심부정맥과 이 표제정맥, 즉 이제 대북제 정맥이나 소북제 정맥 같은 것이 만나는 부위를 완전히 정말 바짝 막기가 이제 시술적 치료가 좀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혈관들의 손상이 적을 뿐더러 관통 정맥들을 또 효과적으로 폐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시술적 치료가 더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맥 부전의 시술은 일반적으로 그 재발률, 즉 재개통되는 것이 5년에 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치료법을 할 때의 통계고요. 바짝 맞기나 또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재발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한다면 이 재발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시술 후의 재발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재발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